자, 이렇게 여러분과 광고로 출발해 봤고요. 어제 있었던 사법 쿠데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대법원의 어제 판단,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대응 방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용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 어디서 좀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KTX 타고 급하게 이제 지방에 다녀오다가 네. 이어폰 끼고 딱 듣는데 순간적으로 확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창문 열고 내리고 싶은 거예요. 뭐 공황장애 하듯이. 아이고. 정말 막 화가 치밀어서 복도로 나가서 한참 거기서 서성이고 했습니다. 희대의 판결이자 희대에 분노하게 만드는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이건 뭐 조희대. 단순히 뭐 진보 보수, 그리고 일부 국힘 지지자들이라든지 뭐 일부 환호성을 지르고, 어제 그 저녁 방송하느라고 이제 네. 요 국민의힘 당사 앞쪽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깽가리 치고 진짜 있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깽가리가 아니라 진짜 깽가리 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들이 오히려 훨씬 더 큰 역풍을 받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큰 역풍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2심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1심을 뒤집고 2심이 무죄 판단 내릴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맞아, 이게 올바른 판단이지, 다들 박수를 치고 뭐 이 사법부의 판단에 뭐 존경의 뜻도 표하고 그랬었는데, 대법원은 거의 뭐 1심의 재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1심을 그대로 복복한 느낌도 들고, 12명의 재판관들, 대법원에 있는 이 대법관 중에 반대 의견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10명이 이거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겠다, 여기에 뜻을 모아가지고 10대 2로 이런 결정을 내린 상황이 됐습니다. 2심을 아예 2심 니네 잘못했어 이렇게 뭉개버리고 대법원에서 뒤집은 상황이 됐는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3월 26일 날 2심이 나왔을 때 네. 단순히 그냥 진영 간의 논리로 민주당이다 뭐 국힘이다 이걸 가지고 희열을 느끼고 뭐 만세를 부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때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정말 많은 고민 속에서 하나하나 정말 대법원에서 반박 불가 수준으로 아주 자세히 썼단 말이죠. 사전에 보도 자료 형태 이런 것도 내지 않고 네. 브리핑 자료 이런 것도 내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6만 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보면서 세분화해서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없겠구나까지도 해놨는데, 거꾸로 대법원은 자기들한테 배당되고 사실상 심리 한 번 한 거란 말이에요. 2번 회의를 했지만 첫 네. 번째는 뭐 절차적인 거 누가 기피하고 뭐 회피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한 거고, 사실상 나머지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법의 정치화라든지 대법원이 희대의 정치에 뛰어들었다라고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6만 페이지가 넘는 것에 대해서 단 9일 만에, 자기들이 기일 지정하고 9일 만에 과연 다 읽어보고 이것까지 다 평의까지 쓰고 과연 이렇게 판결을 했느냐라는 점이죠.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9일 만에. 사법의 정치화가 얼마나 심한지는, 자 12분 중에 14분 중에 2분은 빠졌고 12분 중에서 소수 의견을 낸 2분만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분이죠. 그렇죠. 나머지 10명이 다 윤석열 임명입니다. 네. 자, 이 자체로만 해도 이게 헌법재판소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정무적 사법재판입니다. 분명히. 대법원은 오로지 법리로 해야만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임명권자에 따라서 완벽히 갈렸다, 정치화돼 있다는 반증이죠. 세 번째는 이들이 쓴 표현 중에 하나 아주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네. 선거권자의 인상이라고 했습니다. 선거권자의 인상에 따르면, 그러니까 느낌과 인상을 얘기하는 거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하는 거에 대한 그 판결문에 보면 선거권자의 인상이라는 네.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선거권자는 누굽니까? 선거권자의 인상이 어때서요? 저는 골프 치지 않았다. 그 사람 그게 골프 치지 않았고 사진이 이만큼 있는 사진이 이만큼 오렸다. 잘라서. 예. 그 자체로 액면으로 잘 이해가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선거권자 인상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선거권자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 선거권자 인상을 자기네가 어떻게 알아요? 네. 선거권자 인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죠? 여론이죠. 또는 선거를 통한 심판이죠. 네. 지금 여론이 어때요? 여론이 지금 2심 이후에 무죄로 끝난 걸로 다 생각하고 무죄로 끝난 걸로 나오고 압도적으로 지금 네. 이재명 후보가 1등을 달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 선거권자의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여론 아닙니까? 도대체 자기들이 말하는 그 주관적인 거잖아요. 선거권자의 인상이라는 게. 그렇네요. 도저히 이거는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잖아요. 법률심이잖아요. 법률심이죠. 법률로. 법률심의 견강부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법의 정치와 그야말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그러는 게 이들이 그 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사실심과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1심에서 한 내용 그대로 반영돼 있고요. 교유행위라는 그 단어도 똑같이 썼어요. 아니 남녀 상렬지사예요? 교유행위가 뭐 달밤에 남녀가 데이트하는 거예요? 아하. 그런 용어를 일반적으로 교유행위라는 용어 쓰십니까? 다들 처음 들어봤죠. 그렇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쓰지도 않는 그건 법률 용어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런 그 검찰 때부터 아마 만들어진 말로 물론 뭐 아주 드물게는 쓰는 표현이지만 네. 이런 걸 그대로 원용하면서 했다. 그 얘기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원용해서 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심에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대법원이 반복하고 완전히 있는 게 말이 그대로 되느냐. 갔다가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우연과 우연이 다 겹칠 때 요 정도 날짜에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죠. 희대의 것이 다 맞아 떨어질 때 네. 어제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 보고 계십니다. 자, 요것만 해도 또 사법의 정치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볼 수 있죠. 네. 파기환송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계산해봐도 6월 3일 전에 상고심 다 다시 돌아와서 끝나지 않을 거라 정도는 알아요. 그죠? 그러면 그 뒤에까지 자기들이 영향을 미칠 걸 다 계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어거지로 해서도 파기환송심이 완전히 완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정말 황당하게 희대의 네. 사건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다. 그 자체가 정치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수도 없이 강조드렸지만 친위 쿠데타입니다. 검찰, 쿠데타가. 경찰, 정부 각 부처 거기에 법원까지 네. 분명히 이 친위 쿠데타에 묻어 있는 세력들이 많다. 그거는 뭘로 추정해 볼 수 있냐면요. 건진 지금 한참 시끄럽죠. 네. 건진 뭐 게이트 수준으로 특검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는 게 캄보디아 ODA다, 아프리카 ODA다 이런 거 얘기하고 각종 이권 게임 나오죠. YTN 돈 받은 얘기도 거 나오고. 나오죠. 예. 그런 건 다 돈에 관련된 거라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자기들이 맘먹고 해먹으면 해먹을 수 있어요. 이들이 가장 세게 개입하는 건 뭐냐면요. 인사 개입입니다. 인사 개입. 인사 개입. 네. 이건 이 건진뿐만이 아니에요. 명태균도 보시면 인사 개입 문제가 계속 나오죠. 네. 그다음에 자승스님 입적했을 때도 썰로 많이 나왔던 것이 누구누구에 대한 인사 개입으로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게 많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인사 개입은 왜 트러블이 나냐면 경쟁 상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들, 이 대법원장도 첫 바다에 자기가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 잊어먹었지만 이균용이라는 사람 안 올라왔었습니까? 이 맨 처음에 올라올 때 네.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이 있죠. 유시민 작가가 많이 얘기하는데 A급이어야 A급이 모이는 거죠. 본인이 C급 그 이하라고 그러면 B급이라고 했. 예, 패급까지도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 대부분 발목 잡혔거나 뭔가 하자했거나 이런 인사를 그동안 하는 걸 많이 봤죠. 청문회 때 많은 모습들을 봤죠. 자, 건진의 그 카톡, 문자, 통화 기록 다 봐야 될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네, 그럼요. 분명히 이 중에 인사청탁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그렇다고 보면 일률적으로 어떻게 윤이 임명한 사람만 이렇게 되느냐.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목해서 본다 그러면 분명히 인사상의 그런 것까지 다 거슬러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친위 쿠데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향해서 투표장에 좀 나오세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어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생각도 들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는 것은 전원 합의체 그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모든 대법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숙고하고 해서 뭐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기를 많은 국민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만장일치 숙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만장일치 아니어도 된다고 하지만 분명히 반대 의견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법관들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 유권자들의 이런 선택과 이걸 제약하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 네. 검찰의 이런 무리한 기소를 계속 인정하는 식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퇴행을 우려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게 바로 지금 빛의 혁명으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고 대한민국에 가야 될 그 길인데 네. 그걸 대법원이 막아선 셈이에요. 네. 퇴행을 시킨 셈이에요. 맞습니다. 이들이 노래 부르듯이 한 게 뭐냐면 633, 633이에요. 네. 근데 자기들이 633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뭐든지 했다면 희대예요. 최초로 적용되는 것이 보면 네. 그들에게 적용되는 최초는 다 좋은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게 해준다. 네. 가죽 소파에 졸게 앉아 좋게 해줘서 졸고 앉아 있게 만든다. 뭐 수도 없는 바로 즉시 항고도 안 하고 즉시 포기를 한다. 네. 대부분이 희대에 최초로 적용되는 건 다 좋은 쪽이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나 야권 인사 당시 야권 인사들에게 적용되는 건 다 힘들거나 안 네. 좋은 쪽이죠. 최초로 적용되는 것이 633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요. 633만 하더라도요. 3월 26일이었으니까 6월 26일까지도 시간이 있어요. 본인이 나서서 본인이 배당을 했다가 바로 또 자기가 직권 회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조희대가 예. 민주주의에서 합의체로. 가장 기본이 되는 예. 게 절차적 정당성. 알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내 지켰다고 치십시다. 그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은 뭐예요? 민주적 정당성이잖아요.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 거 선거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외에 우리가 매일매일 왜 해요? 그 민주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그렇네요. 과정들이에요. 민주주의 실제로. 국가에서. 네. 그러면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은 어쨌든 633 자기들이 시켰다고 항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보고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을 뭘로 얻었어요? 자기들이 선출됐어요? 아니죠. 그다음에 뭐 유권자의 선거권자의 인상 느낌? 제 느낌은 다른데? 응?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상 느낌 주관적인 걸 자기들이 어떻게 뭘로 제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표를 얻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법에서의 적용 원칙 중에 이제 과잉 금지 원칙 이런 거 그리고 항상 불리할 때는 피해자 불투명하거나 불명확할 때는 피해자의 그렇죠. 이익으로 이건 예. 아주 뭐 옛날 2000년 전부터 확립된 원칙이죠. 기본적인 원칙이죠. 네. 그런데 불명확한 부분 2심 재판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을 때는 다양한 해석으로 여러 가지가 해석될 때에는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의율해서 판결하면 안 된다라는 게 2심 내용에 있거든요. 그걸 딱 집어서 부분 집어서 이들이 불명확하거나 불투명하거나 네.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딱 불리하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에도 안 맞고요. 과잉금지 원칙에도 다 어긋나고 그 가장 정점에 있는 민주적 정당성에도 어긋나고 네. 어느 모로 보나 조희대의 그냥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이재명 이 후보에게 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6만 쪽에 달하는 기록 과연 이들이 제대로 읽었을까요? 밑에 연구관들이 읽은 건 자기가 읽은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3월 26일 하고 뭐 자기들 배당돼서 온 것까지 해보면 지금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론상 그 시간에는 다 읽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다 읽어야 사실관계를 알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금 이들이 사실침처럼 해버렸잖아요. 법률심이 아니라. 왜냐하면 뭐뭐뭐에 대한 법 적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인정이 되는데 지금 사실심 판단을 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부분은 사실이다. 그러니 법 적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심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이 12월 3일 이후에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5월 2일 5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이 사법 쿠데타까지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현실. 이걸 우리가 이제 바꿔내야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가 할 일, 해야 될 일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다들 화두나고 정말 네. 국민적 공분인데 우선 한 가지요. 정무적으로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에 미치는 영향 지금
이 건이 터지자마자 일제히 국힘에서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뭐 주진우 의원 등등등 심지어 주진우 의원은 어제 방송에 나와서 6월 3일 안에 다 2심 끝내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빌드업을 하던데 하라는 얘기죠. 압박을 넣는 거죠. 권성동도 뭐라 그랬어요? 6월 3일 이전에 다 항소심, 파기환송심 다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도 절차적인 이미 이제 절차적인 부분은 수많은 법조인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걱정하실 것 없고 여론상 대선에 미치는 영향만 먼저 보면요. 자, 민주당 지지자분들, 이재명 후보 지지자분들 이번에 압도적으로 89.77까지 다 모아 주셨어요. 네. 그는 내란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의지가 결집이 된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잠시 좀 느슨해진 면이 있었어요. 이때 아주 강력하게 결집해주는 계기를 조이대가 만들어줬어요. 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러면 중도층은 어떻게 될 거냐? 다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보는 전제를 하는 중도층들 네. 이게 그들이 절차적인 걸 다 평상시처럼 지켜서요. 뭐뭐뭐의 기일을 다 맞추고 배당을 했다가 거기서 또 심리를 했다가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전원회비체에 가고 뭐 이런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중도층이 혹시라도 돌아설지 모르겠습니다. 네. 누가 봐도 급하게 풀파워를 동원해서 자기들의 풀파워를 썼죠. 네. 이게 중도 합리적인 사람이 봐도 굉장히 얘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지? 이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 이런 느낌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 급하게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무죄밖에 없다. 상고 기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상당수가.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급하게 하면서 황당한 결정 내리는 걸 봤잖아요. 예. 아마 여론조사 나올 때 안 떨어질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선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분명히 결집합니다. 다분히 정무적으로만 보면 선거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라 더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 선거적으로만 보면 네. 법률적인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할 일들이 있잖아요. 네. 자, 이들이 풀파워를 동원했잖아요. 저희도 풀파워를 동원합니다. 풀파워. 해야만 합니다. 당연히요. 풀파워. 좀 전에 제가 전제를 드렸잖아요. 정무적으로 걱정할 바가 별로 없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왜 탄핵할 때마다 역풍이 어쩌다 이런 이제 걱정들을 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들이 무리하게 풀파워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또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12명의 재판관들이 아예 싹을 자르는 선거에 나가보지도 못하게 만들려는 이런 사법 쿠데타가 있던 거잖아요. 네, 10명이. 이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항소심도 똑같은 과정으로 엄청나게 서두르고 희대해서 만약에 6월 3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을 다 내리고 상고까지 가게 만든다. 재상고까지 가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법관 탄핵해야죠. 당연히. 이들이 풀파워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풀파워를 동원하는 거죠. 그때 국민적 저항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선거가 코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대선까지 32일 남았는데 어제 33일 남았을 때고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 그거야말로 정치에 개입했다, 쿠데타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을 네. 우리 국민들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자, 존 로크가 말하는 저항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문의로 총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때 쏘라고 있는 거야. 김건희의 발언을 얘기했는데 예. 존 로크가 얘기하는 국민적 저항권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죠. 법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자의적으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행사할 때 대항하는 게 진정한 저항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적 저항권으로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자 희대 계속 서둘러 해서 했을 때도 6월 3일 날까지 항고심이 될까 말까 한 거죠. 이론상 보시면 배당하고 송달되고 하는 과정들 다 이미 이제 국민들이 다 어제 그제 모든 저기를 해서 하도 많이 밭글도 보시고 해서 다 절차를 아세요. 절차는 다 알고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무적 선거적으로 볼게요. 예. 국민들의 사람들의 내 메커니즘이요. 의사결정 구조 메커니즘이 2주 전에 결정하는 거 그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2주 전쯤에 이미 사전 선거는 그 앞에 또 있잖아요. 등등 해서 의사결정이 상당수 일어나는 시점쯤에
일어났고 내가 누굴 찍어야 되겠다 네. 난 쯤에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겠죠. 난다면 만약 이들이 서둘러 했을 때 나겠죠. 상관없습니다. 법관 탄핵이죠. 의사결정 못하게 중지시켜야죠. 이들이 이렇게 계속 풀파워를 행사해서 네. 그리고 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부까지 그렇게 또 풀파워를 행사한다? 그럼 일정을 잡아서 빨리 저희도 한다. 저항권을 풀파워를 행사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극단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풀파워라는 뜻이 뭐예요?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럼 저희도 극단적으로 가야죠. 자, 임명직인 12명의 더군다나 그 임명직이 다 윤석열을 예. 그야말로 내란 세력,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고 그랬다. 네.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그랬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극단적인 거 헌법에 보시면요.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항에. 헌법에 보시면. 네. 근데 법원조직법 제4조에 보시면 대법관은 14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법원조직법에 있잖아요. 헌법에는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헌법에 국무회의 이렇게 돼 있죠. 15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15인 이상 30인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죠. 네. 자, 몇 명으로 한다고 헌법에 없어요. 법원조직법 개정하면 되죠. 14명으로 한다를요. 30명으로 한다 하면 그렇네. 어떻게 돼요? 헌법이 아니니까 그냥 하는 법률에 거죠. 있는 거니까. 자, 자기들이 풀파워를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네. 거의 이미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인 후보를 아하.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죽이려고 덤볐다? 예. 그럼 법원에 대해서요. 법원조직법 하나만 바꾸면 나머지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발의를 해놔도 그만이에요. 그렇네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치국가라고 하는 게 네. 법을 우리가 어쨌든 법을 판단하는 걸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국가의 기관들 사람들이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네.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의 이 의견과 다른 모습, 주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주인이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바꾸는 방법 등등은 이제 법조인분들이 많이 설명 주셨으니까 네, 저는 가장 심플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네요. 가장 그 간단한 방법, 네, 가장 극단적이라고 뭐 상대들이 그게 극단적이다, 뭐 월권이다, 뭐 어쩌고 할 수 있지만 법률을 국회에서 바꾸는 그렇네요. 게 왜 월권입니까? 국민의 대표가 네. 바꾸는 것이고. 자기들도 있는 상태에서 있는 법 가지고 지금 풀파워로 행사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지난번에 헌재에서 나온 거 보셨죠? 탄핵을 한 거 일종의 월권행위가 네. 아니다라고 네, 네. 이미. 그렇게 헌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왜 월권이에요? 정해져 있는 법률적인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를 어겼다든지 하면은 월권일 수 있지만 절차적 그대로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다 가지고요. 국회 표결을 하고 거부권 행사 안 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법률 개정에 대한 거 3분의 2가 아니죠. 네, 정부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나서 풀파워를 행사해서 바꾼다. 그리고 이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건요. 대법원이 항상 건의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사건이 너무 많다. 대법원 그래서 4인당 한 개 부식돼 있는 것도 여러 개를 둬야 된다. 항상 건의가 올라와 있던 거예요. 건의 올라온 대로 해줘야죠.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가장 좋은 건 사실은 국민 배심원을 갖다 동원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대법원 거까지도. 그렇지만 숫자를 늘리면 배심원까지는 아니어도 숫자가 늘어나면 합리에 귀결한다가 다 이 통계적인 방법이잖아요. 한 30명 아니라 한 50명도 만들어 주죠. 국민의 뜻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풀파워라는 또 언급도 하셨지만은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국민들의 이 뜻을 어기는 그런 국가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네. 사실 사법부라는 것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제 SNS에 올린 글 이걸 보면 저도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런 또 입장을 책에 냈어요. 이제 바로. 우리 오마이에서 출간한 네. 책에도 이제 결국 국민이 합니다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상에 뭐 황당하게 나와 있다거나 이러면 일말이라도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지만 왜냐하면 본선을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네. 압도적으로 지금 몇 배 차이가 나는 거냐고요. 이 그동안 숱한 여론조사 그렇네요. 매주 금요일마다 여론조사 오마이에서 해주시잖아요. 네. 3배 안으로 들어온 적 있어요? 다자 대결 해놨을 때? 양자 대결로 없죠. 했을 때도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져 있잖아요. 네. 상당 부분이. 그랬는데 그걸 다 보고 있으면서 인위적으로 꺾어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브라질의 룰라. 우리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게 거기도 똑같잖아요. 룰라 너만은 안 돼. 이런 개념이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그야말로 쿠데타 사법부와 또 이 언론인들, 엘리트들이 결탁한 자 지금 쿠데타가 있었죠, 똑같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지금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절대 뭐 이런 어떤 딱 단정적인 표현으로 아직 파기환송심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재판이에요. 그렇죠.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어요. 범죄자 취급해서 딱 달아놓는 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제히 이 간부들이 다 비판을 했어요. 내란 세력들이 정확히 표현하면 국가 반란 세력들입니다. 네. 국가 반란 세력들이 어디다 대고 후보를 내고 지금 남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공당에 후보가 정식으로 선출됐습니다. 어디다 대고 뭐 사퇴를 하라. 이들의 말에도 재밌는 게 하나 숨어 있어요. 계속 사퇴하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법적인 프로세스로 억지로 몰아내리고 끄잡아 내려서 할 수가 쓰러뜨리기가 없다. 잡아뜨리기가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진 사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정말 옹졸하고 옹색하면서 자진 사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슬러 가보자고요. 뭘 믿고 어디다 대고 저 후보를 냈습니까? 한동훈이요? 자기는 쿠데타를 막아서 뭐 어쨌다고요? 자기가 막았습니까? 자기 국회에 누가 들어보내줬고 자기들 동조한 사람이 몇 명? 당대표였으면 최소한 7, 80명을 끌고 와서 막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18명. 양심이 있고 시대적 소명과 네. 시대 정신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저희가 부끄러워서 이번에는 후보 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냐고요. 그런 네. 사람들이 일제히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 네. 거기에 사법부 그다음에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탁해서 자기들은 결탁 안 했다고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낸 논조와 일면 제목들을 보세요. 그 자체가 결탁이죠. 네. 그럼 뭐 한덕수가 뭐 사퇴한다는 얘기를 한 것도 대법원 판단이 나온 다음에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약속이나 한 것 같은 정확한 근거를 하나 말씀드려 네. 볼게요.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자기 비서실장과 공보실장을 사표를 내게 했죠. 사인을 명확히 줘서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을 했습니다. 네. 개입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왜요? 한동훈이 좀 치고 올라온다 어쩐다라고 말이 소문이 돌았죠. 근데 한덕수가 어쨌든 나갈 그렇네. 걸로는 알지만 명확하게 나간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내 비서실장과 내 공보실장을 사퇴를 시켰다. 나간다. 누가 봐도 출마한다는 자, 얘기. 그때 그 날짜가 뭐였어요? 4월 28일 날인데 국민의힘 경선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단 한 번도 내가 단일화에 대해서 말을 바꾸지 않은 후보는 딱 한 명이에요. 김문수. 네. 홍준표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김문수한테 표가 확 쏠렸죠. 한동훈 표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김문수가 확실히 이득을 받겠죠. 네. 이거는 앞으로 본선도 유효하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가 당연히 그렇게 유효하다고 봐요. 개입을 한 셈이죠. 그 다음 날 보도 자료를 저녁 무렵에 뿌리면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건방지고 한 정권 처음 봤습니다. 네. 보도 자료를 내면서 엠바고라고 요청을 해놓으면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엠바고를 깰 시에 뭐뭐를 처벌하고 어떤 페널티를 주고라는 게 쫙 다뤄져 있었어요. 아니 때려치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징계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은 때려치고 있는데 과연 그 엠바고 한다고 보도 자료는 걸 왜 냈습니까? 하루 전에. 그렇네. 왜 내요? 왜? 누가 내라고 했어요? 누가 궁금하다 했어요? 자기들이 내면서 엠바고를 깨면은 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네. 아, 엠바고를 깨달라는 얘기구나. 오히려. 널리 전파해달라는 얘기구나. 자, 거기에 보시면 4시 전에 절대로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징계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4시가 어떤 시간이에요? 대법원. 3시 대법원, 네. 4시 다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죠.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이 내란 세력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몸부림을 끝까지 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가 올렸던 그 글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국민이 할 겁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저부터도 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는 이들이 풀파워를 쓴 것에 대해서 네. 좋다 한판 해보자는 거지. 다 그동안 검찰이 개입한 거 제가 처음으로 너무 놀라서 제가 민주당에 맞아요. 실명으로 검사들 실명으로 제보를 받고 민주당에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이들이 법꾸라지들이 장난친 거 보셨잖아요. 검찰과 국정원이 온다는데 딱 그 나중에 수사 기록 올라간 걸 보면 사법기관이라고 둔갑을 해 있죠. 왜 검찰이 사법기관으로 둔갑을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법기관이 많아요. 준사법기관도 많아요. 심지어 고용노동부 각 지방 고용청 노동청에 보시면 그들도 CEO들 데려다가 막 저 임금 체불하고 그러면 준사법기관이 있잖아요. 1심에 준하는 그걸 다 갖고 있잖아요. 이들이. 네. 이렇게 많은 내란 세력들이 묻어 있어요. 그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정말 광범위하고 깊게 뿌리박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자극했어요. 저의 공분도 자극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사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국회에서 할 부분은 민주당, 많은 부분들이 민주당을 질타하지만 어쨌든 풀파워를 가동해서 갈 겁니다. 법적인 부분도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저희가 할 일이 있어요. 네. 저부터도 이제 제가 제 지역에서 그래도 아는 분들 아는 단체들이 많아요. 제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외곽 단체들, 네. 정치적 중립 의무 있는 단체 외에는 다 동원해서 최소한 1만 명 지지 선언 이런 거 저부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급히 예. 제가 KTX를 또 예약했어요. 아하. 가서 다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려고 만나서 자, 이 분노와 공분, 울분의 에너지를 뭘로 승화해야 돼요? 압도적 승리로 이들을 제압하는 압도적. 에너지로 저희가 승화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저부터 제 사회 단체들 제가 고향에서 네. 계속 뛰면서 만나고 있는 아하. 그 단체들을 다 대표들을 만나서 그렇네요. 같이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최소한 우리 충북에서도 네. 10,000명 이상 지지 선언 하자. 사회 단체들이 이런 거부터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할수 일에 있는 거 우리가. 풀파워를 다 가동하자. 그래서 우리 민주 시민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뭐 아이고 이 일을 어째 하고 누구 탓하고 하는 거 지나간 부분은 지나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 정말 이 내란 세력들을 진압할 때는 강력한 아주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줘야 89.77 밀어주셨잖아요. 네. 그 이상으로 밀어주셔야 군말 없이 한 번에 청소하고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선봉에 저부터도 솔선해서 빨리 뛰어야 되겠다. 네. 이 여론전, 공중전도 당연히 중요하고 지상전 우리가 10,000명 이상 지지선언 올려서 압도적으로 쓰레기 청소하듯이 내란 세력들을 일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또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잡고 이번에는 정말 그럼요. 정권 교체, 압도적인 정권 탈환이 필요하다. 이걸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신용환 이 교수 이제 화면 아래에 보면요, 이재명 후보 일정 오늘 일정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곧 이제 도착을 한다 그래요. 곧 도착을 하는 그 모습 실시간으로 오마이 TV를 통해서 또 함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강금실 이 선대위원장이 또 발언을 하고 있는 현장, 살아있는 입체 시사 박정호 야스팟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하수님이 이런 댓글 주셨네요. 이재명의 거울을 갖다 대니 내란 세력 10명이 밝혀졌습니다. 네. 대선 압승해야 내란 세력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라면서 슈퍼챗을 또 네. 보내주시면 슈퍼챗을 통해서 또 이렇게 행동하시면서 오마이 TV 방송 박정호 야스팟과 함께하고 계시고 신용환 교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오마이 북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예. 이 책을 펴낸 오마이뉴스의 출판 브랜드 오마이북에서 알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이걸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가 8년 만에 펴낸 단독 저서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 아까 언급해 네. 주신 것처럼 지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판매량 급증 때문에 일시 품절이 됐어요. 지금 일시 품절이 될 야.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이렇게 후보가 국민이 한다니까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여러 재판 대응에 이제 필요한 변호사비를 걱정하는 지지자들, 네. 국민들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을 사야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 있다. 뭐 네, 인세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런 흐름이 SNS상에 있었는데 이런 흐름 속에 뭐 며칠 동안 판매량이 오르다가 어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게 있었고 여기에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네, 네. 그래서 더 많은 이 변호사비를 걱정하면서 책을 구매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판매량 급증 때문에 지금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여기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일시 품절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5월 8일 발송 예정이나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푸시 품절됐다고 해도 다음 날 발송된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네,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오마이북에서 추가 제작을 또 진행하고 네, 네. 있고요. 네. 지금 보니까 5월 2일 지금 아침 시간 현재 7만 부 넘게 판매가 되네요. 오, 네, 4월 네. 15일에 출간이 네, 됐는데 네. 요즘 뭐 그만큼 뜨겁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거죠. 뜨겁고 지금 보니까 순위도 보면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4월 30일, 5월 1일 현재 1판매 종합 1위를 달리고 있고 네. 와 그만큼 우리 국민이 내가 한다,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온라인 서점은 품절이지만 직접 가서 동네 서점이나 네. 오프라인 서점 가시면 사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이거 좀 소개 좀 시켜드릴 것 같아요. 이 후기 구매 후기가 네, 네. 눈물 나거든요. 이것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분노하여 주문합니다. 네. 대법원 똑똑히 봐라. 결국 네. 국민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화가 나서 치가 떨립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꼭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이런 네. 의견도 있고 정무적으로 우리가 더 결집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네. 나오고 있고요. 오늘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잊어버린 아이디까지 찾아와서 구입합니다. 네. 교보문고 저희 이 반응을 읽어드리고 있는데 반드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전 원래 정치인 책 정말 안 사거든요. 오늘 뭔 소리인지 모를 대법원 판결 보면서 바로 분노하면서 주문했네요. 어버이날 선물로 양가 모두에게 선물할 겁니다. 네. 어버이날 최고입니다. 선물로. 아 그러네.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맞아요. 네, 예약 네. 주문으로 2권 구매해서 한 권은 선물하고 받자마자 완독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 보고 열받아서 또 주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재명 대표님 지지합니다. 국민만 보고 가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고 네, 네. 오늘 대법원 판결 보고 화가 나서 구매합니다.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이렇게도 또 의견도 주셨고 오늘 판결로 이럴수록 더더더더 이재명을 지지하기로 합니다. 네. 책을 사고 집회도 가고 우리나라 내란범들에게 넘길 수 없죠. 예, 그런 의견까지. 눈물 나거든요. 정말 눈물 나는 후기들이고 예. 그게 곧 국민의 마음입니다. 어허. 결국 국민이 하는 거고 예.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 확인이 되는 거죠. 좀 전에 강금실 그 전 네. 장관님 나오셨지만 한번 보세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시민, 민주 세력들이 결집하는 건 기본이고요. 제 세력이 다 결집하잖아요. 이번에 이견을 내는 저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도 네. 다 경쟁을 했지만 깔끔하게 어제 메시지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네. 소위 이제 그 국힘 쪽에 있던 분들 상당수의 유력 인사들이 많이 합류를 하잖아요. 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데 그렇게 들어와요? 그렇네요. 거꾸로 국힘에 갔다 온 사람 보셨어요? 없네요. 진짜. 네. 아니 내란 세력에게 아. 손잡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만 봐도 민주적 정당성이 어떻게 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아까 이제 법관들 10명 그 사진하고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 서울대 법대밖에 없습니까? 아까 그 12명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 딱 2명 한양대 법대 1명, 고려대 법대 1명 빼고요. 나머지 10명이 서울대 법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내란과라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일률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법관에 그 임명할 때도 다양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다시 고민을 해야죠. 언제는 네. 이제 약간의 다양성이 확보돼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이상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덕수 출마 선언 전에 나왔을 때 그 일정이 있어요. 출마 선언을 하고 오늘 10시 그다음에 하죠? 5.18 망월동 이게 있었어요. 맨 처음에 올라온 처음에는. 게 맨 처음에. 그리고 뭐 톡으로 뭐 이걸 일정을 뭐 어디서 알려줬니 많이 해서 여러 논란을 자기들이 자초했죠. 네. 개입
총리실이 직접 개입했다 이런 게 나왔죠. 자, 그거 망월동을 따져봐야 간다. 돼. 이 와중에 내란 세력이 뭐를 의도할까? 계란 맞고 뭐 하면서 지금 더군다나 자 계산을 해보세요. 시간상으로 네. 이 판결로 엄청나게 공분을 샀고 울분이 터졌다. 망월동을 간다. 계란 맞고 뭐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등등등. 나는 이렇게 그 일정을 바꿔요. 바꿀 네. 때 또 핑계 댈 수 있어요. 네. 아 나는 가서 이렇게 하려고 순수하게 했는데 했는데. 뭐 지역에서 어쨌다 저쨌다 이상한 얘기 나올 수 있죠. 또 한 가지요. 이 정도 판결 낼 때 법원도 서부지법 난동하는 거 이런 거 봤죠. 저쪽 세력들이 하는 걸 봤죠. 네. 그러면 이들이 저희의 민도를 무시하고 또 그랬을 수도 있죠. 아 이들도 이 흥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들이 경호 요청을 안 해요? 그렇네요. 굉장히 걱정하는 많이 말 들으면. 울분하고 가서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저는 했을 수도 있다. 이 뭐 여러 가지 가정이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짜고 자, 있었을 것이다. 상고 기각 같으면 네. 그냥 뭐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걸 자기들이 의도했을 때 강력한 신변 보호 요청이나 경찰 경우 근데 제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그게 없어요. 상식인데 합리적인데. 없어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누군가가 짜고 하는 예. 느낌들이 굉장히 있다. 디테일을 다시 봐야 되고 지금부터도 정말 광범위한 이 친위 쿠데타 세력들 특히 제가 강조드렸듯이 건진 폰이나 문자나 카톡 이런 네. 것들 보다 보면 틀림없이 인사 개입 많이 나올 겁니다. 건진 폰 꼭 봐야 된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 철원입니다. 철원 성심역국 앞인데. 제가 이번에 저런 예. 일정 짜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는 것은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유세를 할 때 집중 유세를 합니다. 지역에서 대부분 전통시장 모아서 큰데, 유명한데 사람 모으고 모아서 당원도 오라 그러고. 그러면 대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들끼리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처럼 이런 식으로 되고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의존하다가 정신 저 다른 외연 확장을 그래요, 하고 예. 사람들한테 뭐 표를 전파할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림 만들기 위한 네, 그런 것들. 그림만 잘 나오는 네.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몇 번은 있어야 되겠죠. 뭐 없을 네. 수는 없는데 진정으로 밑바닥으로 다가가고 정말 중도에 있는 사람들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거 진정성을 담보하고 쇼가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정으로 하는 것들은 정말 감동적이죠. 그래서 군소도시나 어떤 시골 군단위 이런 데를 아마 많이 이제 맞아요. 하겠죠. 저희가 뭐 일정은 다 일일이 알 수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 예. 그것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현장 보고 계신데요. 자, 신용환 교수님은 오늘 또 바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시기 전에 우리 국민들 아까도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네. 강조해 주셨지만 끝으로 가시기 전에 강조 한번. 이들이 이제 내란의 그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뭐든지 끝까지 발악을 할 겁니다. 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에 의해서 정말 끝까지 발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발악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우리 국민 저항권이라는 마음으로 국민 저항권의 가장 정점은 선거로 압도적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손잡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고 저도 아까 약속드린 대로 우리 충북 지역에서 10,000명 이상 지지 선언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네. 발로 더 뛰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현장으로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